3월 1일입니다. 3월 들어 첫 번째 정치적 의미인데요. 길고 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발언해 주십니다. 네. 어제 3.1절 국경이 있었는데 광화문 거리가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과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 정면 격돌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인데 거리에서 정면 격돌하는 그런 모습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기간 서로 긴장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국민들 사이에 과격한 그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이 저런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탄핵 심판의 결정은 3월 초중순에 나게 돼 있는데 그냥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부추기는 일만 할 거냐 이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저 갈등을 최소화해서 탄핵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어떻게 그다음 정치권이 순탄하게 가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민족의 최대 역사적인 의미를 교훈을 부여받아야 할 날에 3.1절의 의미는 사라지고 탄핵 찬반으로만 나누어진 거리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법사위의 여러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또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도 무산됐습니다. 오전 중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내 지도부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연장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90일간을 보여준 특별 검사 전원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미꾸라지 같은 그러한 법 전문가들을 상대로 추상같이 그들의 죄를 물어 구속시켰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특검이 잘한다. 저런 검사들도 있구나. 그런 믿음을 준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진 자금을 동원해서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2단계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수사도 중요하지만 범법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그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 및 검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국회 기준 사항입니다. 1,000억 대 이상의 국가의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국방부의 마치 전결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 공여할 수 있나? 더군다나 롯데 골프장, 인간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대토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형식과 내용, 절차 전체에 있어서 조금 국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다수 설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를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이든 열어놓고 토론하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부가 국회 비준 받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2월 28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석 달간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는 정말 많은 일을 성실하게 수사받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지만 박근혜, 삼성, 최순실로 이어지는 박삼실 삼각 뇌물 관계를 밝혀냈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공여 피의자로 입건하는가 하는 모두 3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격려하고 또 칭찬을 하는 데에는 특검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사에 전념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우리 국회는 참으로 송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특검 연장법을 마지막까지 반대해온 자유한국당과 법사위 김진태 간사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태 간사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던 합의한 바 있는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선거법 같은 여야 합의 사항들까지도 모두 막아서 있습니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경제 민주화 관련되어 있는 상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도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야당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심의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억지와 목리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김진태 간사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법안 처리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김진태 간사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든가 의원직 사퇴하든가 양당과 결단하실 바랍니다.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로 한미 방어 능력이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일 미국에서는 우방국들의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첫 연설을 통해서 공정한 방위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가 사드를 한미 방어 능력 배가로 평가하면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 제공에 이어서 미국 측이 요구에 들어올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이
어제 3.1절 기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의 비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욱더 부담이 늘어날 사드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 사항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행의 3.1절 기념사를 읽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3.1 독립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1 독립 선언문에는 저도 어제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당연한 자연권적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립함으로써 동양 평화에 한일 간의 동양 평화에 더 나아가서는 일중 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황교안 권한대행 기념사가 이런 동양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악화돼가고 있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건국 4252년 3월 1일 이 민족대표 33인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은 우리나라의 건국이 4252년이나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48년도를 건국으로 명시하고 건국절로 만들어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 국정 역사 교과서, 이 역시 당연히 폐기되어야 될 역사 인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박완주 수석 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상법,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등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협치가 아닌 대치에만 몰두하는 김진태 의원 한 사람의 목리로 인해 해당 법안들이 아직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김진태의 발목 잡힌 국회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틀 전 여야 4당 수석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4월이 법정 임시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무후무한 상설국회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계속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한다면 상설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야 합의를 위한 협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김진태 의원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에서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김진태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사당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만 열어놓고 성과 없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는 점을 각 당이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당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명 현 사당 체제는 지난 87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국회 선진화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신의의 정치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 국회는 반드시 신의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배신의 정치는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모두 발언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셀프 수사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통화를 한 시점을 보면 본인이 이석수 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 또 우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관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뒤 사흘 전 그리고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보도가 바로 나온 직후 등 사건과 긴밀한 시점이 있는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법무부와 중앙지검에서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이 되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야만이 이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검찰은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국민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법 연장과 관련돼서 법사위에서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있지만 자유당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바른당과 권성동 위원장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바른당은 여러 차례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공동 처리를 합의해놓고 권성동 위원장은 당론과 유예되게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소극적으로 사실상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중 플레이하는 겁니까? 바른당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실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출범한 당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당이 이중대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권성동 위원장과 법사위에 있는 바른당 의원들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른 야당 간 합의에 따른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법사위에서 오늘 중이라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의혹과 책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이 사드 문제를 다루는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 안보는 국민적으로 하나여야 된다. 동의합니다만 안보를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안보를 다루는 생각과 철학은 잘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안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던 나라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과 일본 등 그런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안보가 들어간다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그 최후는 전쟁으로 갔습니다. 애국심에 민주주의가 없으면 전체주의나 군국주의를 간다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우리 안보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그다음에 진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깊은 고민 속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낮은 차를 쌓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이 만약 화학무기 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 국민한테 방독면 하나씩 돌릴 겁니까? 화학무기용 키트 다 보급할 겁니까? 그 돈 어디서 구할 겁니까? 북한이 무기 하나 개발할 때마다 우리 또 다른 무기 살 겁니까? 안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국방 예산 10%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전직 국방장관들이 또 전직 장성 출신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비 증강이 미국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안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방 안보가 안보가 아닙니다. 현재 외교는 경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 교류, 인적 교류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속에서 포괄적으로 사드 문제도 고민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편한 발언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내지는 양해되어 있는 것이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각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이 추천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서명을 황교안 총리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인사는 허용하기로 양해한다. 이것이 여야 간의 합의사항, 양해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및 국무조정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대통령 인사권 운운하면서 특정 자리에 특정 인사들을 추천할 것처럼 언론에 흘리지 마십시오. 국회의 인준사항의 경우는 반드시 부결시킵니다.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대법원장 추천 몫인 경우는 허용합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내지 양해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